프론트엔드 채용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진짜로 거의 없어요.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창업해라기보다는 너가 실패해도 어쨌든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AI가 진짜로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일을 안 하는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현 채용 시장에서 주니어는 뭘 해야 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티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스타트업 채용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캔디드 이주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나 이제 티덥 둘 다 이제 퇴사하고 네. 사실 퇴사 컨텐츠가 얼마 전에 잘 돼가지고 이제 막 주변에 막 퇴사를 해라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사실 되게 역설적으로 오늘 채용을 하고 계시는 캔디드 대표님을 모셔서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타이밍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창업하셔야 된다 이야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지금 아닐 수도 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번 그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왜냐면 제가 퇴사를 네. 종료드렸고 저도 약간 나오면서 약간 퇴사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그냥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나왔던 거고 네.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만족하고 있지만 그럼 네. 약간 퇴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거를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지금 실제 이제 채용 시장에서 퇴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AI 흐름으로 좀 채용 시장에서 겪고 계신 온도가 좀 궁금해요. 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그 층위별로 좀 나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창업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한 가지가 창업하기가 되게 지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 흐름이라고 좀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티덤님이나 네오님처럼 기존의 회사에서 일을 잘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 나오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입니다. 사실 결론은 그래서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창업 시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만약에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예전엔 잘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허들들을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일들이었었는데 실행이라고 하는 감각들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잘하시는 분들은 창업 오케이 해보자. 옆에 주변인도 야 해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많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경쟁자가 예전에는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서 100억 정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조단위의 유니콘들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간단하게 내가 한 어느 정도 지금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는 한 2배 정도만 더 벌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과정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제 힘들어진 게 있는 것 같고 뭐 우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창업의 허들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경쟁자가 더 많아진 구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벌어진 현상들은 아니긴 하지만 두 분들은 자유의지로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구도들이 우선은 해고를 하진 않지만 TO가 줄고 그 석세서 그러니까 대체자를 찾는 과정들은 많이 없고 누가 나가? 그럼 오케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TO는 줄어들고 누군가가 이제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비슷한 레벨의 회사를 가거나 조금 더 나를 필요로 하는 더 안 좋은 레벨의 회사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에 있던 계층들 뭐 그걸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조금씩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디드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후보 이건 정확한 통계 수치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공백 기간이 꽤 길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히려 떠밀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창업 당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걸로는 이제 자영업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워라밸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한보다 이 정도만 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한 3, 400만 원을 벌어가는 것조차도 좀 책임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어느 정도 지금 바로 하입 받아가지고 금액을 벌실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영속적일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쵸.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회사들이 점점 AI가 발전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약간 더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더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AI가 생겼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게 무슨 AI PO라든지 뭐 FD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나오는 뭐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은 약간 그런 분들이 더 회사를 뜨고 싶으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제가 평가를 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봤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저 태연님한테도 비슷하게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태연님은 창업하셔라. 아.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두들기지 마시고 나가서 본인 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전문성을 어느 정도 키우는 것을 고려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또 티덥은 주한님에게 또 퇴사를 적용당하셨었군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적용은 전혀 아닙니다. 네. 주한님께서 저를 이제 몇 군데 회사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약간 막 아주 만족 약간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회사 후 창업을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실제로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약간 그 마음의 짐이 없다 할까? 마음의 짐이 있으면서 마음의 짐이 없다 할까?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티덤님이 그 링크드인에다 글 올려주시는 걸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 고객사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 고객사들이 이제 AX 하는 것들도 도와드리는 것들 보면서 역시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제 AX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개발자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무언가 이제 소프트웨어 혹은 무언가를 만들어드린 자동화된 플로우를 만들어드린 거다 보니까. 근데 태연님은 이제 그 저는 PO 경력이시고 개발 경력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잘하게 되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했었죠. 이제 AX라고 하는 거는 꼭 개발자분들만 잘하는 건 아니겠구나. 뭘까?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은 PO를 굉장히 여러 직종에서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언제는 이제 딜리버리를 했었고, 언제는 물류를 했었고, 언제는 또 금융 안에서 뭐 카드도 했었고, 뭐 그냥 뱅킹도 했고, 막 여러 가지를 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촉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 사실은 그게 엣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주했을 때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아보면 재밌겠네. 저것도 알아보면 재밌겠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제가 이제 AX라는 것을 계속 이제 따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또 얹으면 뭐 저나 티더비나 둘 다 토스에서 PO로 일했었던 경험이 저희는 보통 토스에서는 6개월 단위로 조직이 아예 다 바뀌는 경우들이 많고 PO들이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맡으면서 목표 설정부터 히스토리 파악이랑 새로운 어떤 방향성 설정과 동기부여를 다 해야 되는 구조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지금 맡고 계시는 회사를 하나의 그냥 팀을 맡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착수를 한다고 보면은 그런 예전에 그런 팀을 세팅하고 목표 설정해서 6개월 동안 달리고 했던 경험들이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게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versatility.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제 필요로 해지는 사람들에게 AI가 많이 나오면서 되게 그런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잘난 척 같은데 제가 이미 하셨으니까 더 하시죠. 근데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하자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뭐 소위 말해서 versatility, 뭐 이렇게 좀 다재다능하고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회사들도 당연히 그 탤런트를 찾는 데에 인재를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 이외에 지금 최근에 약간 회사들에서 조금 더 희망하고 이런 인재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더 있는지? 사실 그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함이라고 표현을 주시긴 했지만 이거를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메이커 조직이라고 하는 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D라든가 프론트엔드라든가 백엔드라든가 PO 기획이라든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멀티펑셔널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프론트엔드 채용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현실이군요. 그 진짜로 거의 없어요. 지금 저희 요청이 들어온 저도 안 그래도 오늘 오기 전에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몇 개인가를 좀 봤었거든요. 한 180개 정도가 돼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프론트엔드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이게 제가 100%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약간 프론트엔드 채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미 그 필드에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서버 개발자 혹은 다른
직군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그런 것들까지 그냥 같이 하길 희망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업을 한 회사 내에서 프론트엔드 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석세서를 채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업무들을 어쨌든 그 디비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좀 이제 같이 업무를 한다던가 뭐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이제 초기 단계 회사이다. 아직 크진 않았다. 그럼 그 회사에는 아예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엔지니어가 있고. 맞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엔지니어가. 요새 많이 말하는 건 이제 AI 엔지니어, AI PO. 그냥 이제 그 PO 분들이 같이 이제 개발도 하시고, 네, 빌더로서 업무를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이 많이 네, 어떻게 될지 좀. 그러면은 실제 구직자분들 중에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내에서 희망하는 인재는 지금 하나의 직무만 담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직무들을 담당해줄 수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어서 이제 CS 전공자이다라고 하게 되면 백엔드도 조금 더 딥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가시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프론트엔드가 이제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PO 분들이랑 바로 이제 그 기획문서, PRD 문서를 바로 볼 수 있는 포지션도 있기도 하고, PD 분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되게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다른 특성 중에서 맞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네, 저는 이게 지금은 프론트엔드지만 네, 점점 더 그 직군의 폭이, 그러니까 이제 그 뽑지 않는 직군의 폭이 더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그쵸.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디자이너 혹은 뭐 백엔드 혹은 다른 뭐 데이터 어널리티스 같이 다른 직군들조차도 지금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구직자분들이 겪는 그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실 것 같아서 네. 어떻게 그걸 돌파해 나갔는지가 궁금했어요. 그게 약간 나의 미래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는 AI가 어느 정도까지만, 예를 들어 국가나 법이 이 정도까지만 만들고 그만 만들어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우리 직무를 거의 100%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AI가 뭘 해주는데 자동화를 해준다. 근데 왜 프론트엔드가 먼저 없어졌어? 덜 복잡하니까. 그럼 복잡한 순으로 아마 이제 덜 복잡한, 혹은 회사 내에서 뭐 생산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의 순으로 이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클러드 코드가 아마 나왔고. 전국에 100만 프론트엔드 분들 다 들고 일어나시는 간단하다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서도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딸깍으로 우리 캔디데이트 했던 행사 페이지 만들었었고 뭐 했다 하니까 그 댓글 달렸어요. 오, 진짜 딸깍 수준이던데? 맞습니다. 이야, 네. 진짜. 맞습니다. 네. 딸깍 수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폄하하는 것들은 전혀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구조들이 맞는 것 같다. 뭐 네. 사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딸깍 수준이다. 근데 그게 어때서? 그게 결국 내 목표만 서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채용 공고가 없어지고 있는 건 현실이 맞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거죠. 어쨌든 그들이 이제 비난하거나 공격할 의도는 전혀 없고, 어쨌든 그게 현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일을 계속해서 할 거라는 가정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생각하는 게 베스트일까?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방금까지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약간 능력치나 약간 이런 어빌리티에 네. 대한 거라고 하면은 지금 채용하시는 곳에서 약간 선호하는 성향? 그러니까 캐릭터가 있잖아요. 사람의 캐릭터. 예. 와,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조금 좀 좁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특히 스타트업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 게, 저 솔직히 이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아. 근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기술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우리는 어떤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막 스킬 레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채용이 되는 분들을 보면은 대표자 혹은 하이어링 매니저 분들과의 성향이 그러니까 컬처럴 핏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채용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사라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진짜 그냥 감각적인 부분이긴 해요. 물론. 예.
예전에는 막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막 그 전체 인원들이 조직 인원들이 연령대가 어떠하고 그래서 막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가 어떤 것들이 힘들고 아니면 팀장이 지금 25살이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어려야만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것들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긴 한데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좀 어렵다. 뭐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사실 저도 이제 체력이 부침을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오히려 요즘 AI 시대가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스킬이 네. 진짜 엄청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너무나도 많은 젊은 분들이 AI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더 안 되는 느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군요. 근데 놀랍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스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분절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모두가 아마 상상을 해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AI를 너무 잘 써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야 이거 보니까 이건 다 됐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해를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그 전 스텝인 것 같긴 해요. 그럼 그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고 있는 화두는 뭐냐? AX. 어떻게 하면 AI를 제일 잘 쓰는 건데 늘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예전부터처럼 막 어떤 성향이 중요합니다 보다는 어떻게 AI 잘 쓰는 사람 딱 요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가는군요. 네네네. 네. 네. 이건 좀 여담이긴 하는데 사실 AI를 저는 요즘 느끼는 생각이 AI를 잘 쓰려면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결정하는 방식을 되게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거를 만드는 것과 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가, 왜 마케팅 팀은 프로덕트 팀과 나누고 쪼개어져서 협업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는가, 예. 왜 리걸 팀은 뭐 따로 존재해야만 하는가. 사실 이것을 잘 나누고 쪼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스킬인데 네. 근데 AI를 잘 쓰는 사람라고 하면은 뭐 사실 테크적인 이해가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존의 사람이 결정하는 결정 방식 같은 것들을 되게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하고 합리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태연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포인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요새 이제 그래서 그럼 누가 AI를 잘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 AI를 잘 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하면 빠르게 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전부 다 자동화시킬 건데 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기술적으로 풀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1번 구분해서 인식한다. 왜냐면 스타트업은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내용들을 문서화 혹은 뭐 어쨌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맥락들을 다시 한번 연결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 더 축약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되게 구조적인 사고 혹은 논리적인 사고들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중 나오는 내용들이 네,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태연이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저도 많이 배워갈 것 같습니다. 그 예시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해외 팟캐스트 중에 하나를 봤는데 How I AI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네.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어떤 뭐 C-레벨 분들이 얼만큼 이제 AI를 잘 쓰고 있는가 이거였는데 어떤 분이 쓰시는 방법은 어떤 프로덕트 아이디어를 딱 내시는 거예요. PM 분이. 그러면은 그분이 두 개의 에이전트한테 이걸 주는데 한 에이전트는 긍정하는 에이전트고 한 에이전트는 부정하는 에이전트.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거를 두 개를 섞어서 네. 결과적으로 나오는 프로덕트의 방향성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정반합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예, 정하는 데가 있고 반하는 데가 있는데 합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결정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요즘 많이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좀 철학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예, 지금까지 인간의 결정 방식과 이제 결정을 하는 방식 어떻게 되어 왔는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를 사용을 했을 때 이게 합리적인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죠. 를 보게 되면은 비합리적이야. 왜냐하면 어떠하기 때문이야가 사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구조들이나 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AI 의미 없어. 왜냐면은 이 결과 나온 거 블랙박스야. 어떻게 나온지 몰라. 그럼 사람은 의사결정할 때 모두가 다 데이터 드리븐한가? 아니야. 직감의 영역이야. 그럼 직감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이 블렌딩 되어 있었었는데 통계잖아요 사실.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느낀 통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블랙박스잖아. 그럼 똑같네. 뭐 그런 네. 포인트일 것 같아요. 농담으로 제가 사주 항상 보러 가면은 사주 그거 오리엔탈 LLM이다. 그렇죠. 통계지. 저 어떤 포인트 너무 공감해요. 저도. 네. AI 잘하는 사람을 많이 이제 좀 뽑으려고 하고 채용 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AI 잘하는 사람의 기술을 조금 얻어야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약간 추구하는 AI 잘하는 사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의하는 AI 잘하는 인재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걸까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이 답변을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의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입니다. 정의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예. 아직 다 모른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캔디드에서도 그 AI 네이티브한 인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는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되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AI 네이티브스러운 인재를 원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하게 되는 질문들이 정의하시는 AI 네이티브 인재는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회사 내에서는 왜 그렇게 정의를 했나요?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끝으로 갔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뭐냐면은 AI가 사라진 상태, AI라는 키워드 빼고 그냥 원래 회사에서 그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그러면은 AX,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사실 결국에는 우선은 AX가 1번이잖아요 지금은. 그들이 AX가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 AX가 돼 있으면은 정의가 돼 있겠죠. 우리 회사 내에서 AI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플로우들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정의가 돼 있을 텐데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 게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 내에서 일 잘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뽑는 과정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애드온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써봤냐 AI. 네. 결국은 일잘러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저는 근데 하나만 더 얹으면 예. 사실 그 AI를 쓰는 사람의 어떤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의 오늘의 주제인 어떤 퇴사자와 어떤 채용하는 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AI를 믿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퇴사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AI를 써나갈 방식들, 예를 들어 티더빈이나 저처럼 그런 경우에는 AI를 어떤 정말 제로 투 원의 메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뭔가 어떤 프로세스적인 자동화보다는 실제 어떤 생산 능력으로서의 빌더로서의 AI를 더 잘 쓰는 방향성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만약에 나는 나와서 창업은 안 할 건데 근데 AI를 잘 써서 나의 어떤 가치를 올리고 싶어라고 한다면 네. 회사에 남아서 AI를 잘 쓴다라는 능력을 로 평가받기에는 사실 이런 빌더 역량보다는 아까 티덤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세스를 더 자동화한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구조적 사고화로 그거를 효율화시키는 능력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회사가 어느 정도 단계로 넘어가서부터는 사실 신사업이 아니고서야 완전 생 제로 투원의 어떤 생산 빌딩을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회사가 지금 딱 뭔가 채용을 해서 AI로 임팩트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잘 되는 비즈니스의 오퍼레이션을 효율화한다거나 그 안에서의 코스트를 줄인다거나 하는 것들일 텐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같은 AI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좀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서 뻗어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게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더와 그 혹시 클릭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모릅니다. 있는데 네. 그 회사 대표가 이제 구분을 좀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AI 네이티브 인재를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첫 번째 빌더. 그 빌더라고 하게 되면은 회사 내부라고 하더라도 완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가 이제 에이전트 매니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빌더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 말로는 이제 리더가 될 거고 에이전트 매니들이 이제 실무다가 될 거고 왜냐 그들이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실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일즈 쪽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층위로 나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모수를 차지하는 게 에이전트 매니저이고 네오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조가 이 과정에 맞다고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기업에서 그러면은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지금 당장의 채용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분들은 좀 더 그 에이전트 매니저에게 가까운 캐릭터 분들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마도 가장 많은 모수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딱 그 이제 클라이언트 그 회사의 스타트업이나 지금 딱 AX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캐릭터들이 궁금했었어요. 네네네네. 결국은 이제 효율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거 내부적으로 조금 더 쪼개고 나눠서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어떻게 분들이- 보면 지금 티더업이 딱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그 네. 에이전트 매니저로서 네, 고용이 그쵸, 되는 그쵸, 경우. 그쵸, 그쵸, 네, 그쵸. 그쵸. 네, 네. 쓱 보고 여기는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네. 여긴 아직도 카톡을 쓰네. 이러는데 이런 슬랙 쓰자.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AX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게 결국 DNA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이나 모델들이 안 바뀐 채로 그냥 AI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도만 하면은 사실 거기까지가 되고 그거 저는 그래서 거의 끝까지 대표님들 교육이라든지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것까지 가다 보니까 종합 컨설팅이 돼요. 안 그래도 그때 말씀해주시기로는 아예 인사나 채용까지도 되게 네. 디렉션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채용하실 때는 이런 분들, 이런 스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까지 가다 보니까 네, 진짜 약간 HR까지 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채용도 그 채용 포지션이 오픈되는 목적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람을 채용한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회사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내려와도 결국 그 결과물 중 하나는 채용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채용을 업으로 삼고 계시는 캔디드의 대표님 입장으로서는 네. 이 채용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하다. 갑자기 거시 경제를 아니요, 그 어렵다기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완전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 같긴 해요. 그 일반 채용과 물론 뭐 일반 채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만 모든 회사가 다 인재를 채용하고 싶겠지만 인재 채용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반 채용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되게 많은 모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적당하게 뽑을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채용의 포지션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채용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재 채용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게 대표님, 회사 내부에서의 대표님, 혹은 이제 레퍼럴 제도들, 혹은 이제 헤드헌팅 비즈니스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반 채용은 정말 좀 한쪽으로 다 몰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의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은 완벽하게 정확한 이 아니라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서 결국에는 좀 이제 하나의 어딘가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지형이 좀 더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한편, 그럼 인재 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했을 때 이건 기술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만약 기술로 풀렸으면은 그 대단하신 이제 북미에서도 이 내용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보였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도 결국에는 그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헤드헌터들이나 리크루터들이 직접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국엔 그 내용들이 이제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재 채용은 결국에는 너 어디에 잘 맞으니까 들어가 정도가 아니라, 인재들의 특징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I로 자동화해가지고 채용을 대신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 모든 의도와 내 맥락과 이런 것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그 인재 전쟁은 온라인에서 안 벌어진다. 그 예를 들어서 뭐 태연님 주변에 있는 분이 태연님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 내용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이직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고 회사가 얘한테 연락을 해서 내 에이전트를 설득을 해서 야 여기 너무 좋아 너 가봐라 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게 온라인 vs 내 친구들, 온라인 vs 내가 가장 오래 모셔왔던 내 선배, 내 대표 들과 싸워야 되는데 과연 이게 그 맥락들이 이길 수 있을까? 옆에서 그냥 악수 한번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허그 한번 했던 것들을 이길 수 있나? 그래서 그 인재 전쟁은 좀 자동화되기 지금 현재는 어렵다. 사람이 꼭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이 시장 내에서는 뭐 자동화되는 게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이제 태연님 같은 인재들이 이제 이직을 도와준다. 만날 때에는 같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
그 이후단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사람이 들어갈 필요 없는 내용들은 태아님 어쨌든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일정 조율하는 것도 에이전트에 넣어놔요. 나도 에이전트 넣어놓을게. 알아서 핑퐁해서 끝내버립시다. 뭐 이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일즈나 대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네. 뭐 악수 한번 하고 막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 오히려 더 약간 AI가 발전을 하면서 점점 역설적으로 오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지금 이미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 네. 않나요? 진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진짜 하루라도 약간 저 뭐 넷플 연가나 아니면은 이런 그런 클래스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사람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그 해커톤이나 막 커뮤니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웨비나처럼 그 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무조건 현장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약간 느끼는 좀 갈증 같은 것들이 있으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얘기하실 때 저를 보면서 디덤님은 뭐 그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분들을 보면은 취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둘이 같은 탤런트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창업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어. 성향에 있는 사람은 취업이 더 나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같은 탤런트다. 그게 좀 가정이 너무 같은 센가요? 탤런트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스킬이 진짜 똑같다 그냥. 그쵸. 성향 빼고 스킬이 다 똑같다. 그럼 누구는 창업하고 누구는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되냐? 이거는 그냥 뭐 AI 시대가 아니래도 뭐 비슷한 답변일 것 같긴 한데 좀 볼드하고 그 힘든 것들 겪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좀 레질리언스가 있다.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창업해라기보다는 너가 실패해도 어쨌든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창업하게 되면은 되게 무수히 많은 힘듦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었거든요. 그 창업을 했을 때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좀 어른이 되고 있다.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내가 되게 힘든 이유는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통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게 끝났을 때 돈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내 실력이든 무엇이 성숙이든 뭐가 남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고 다시 정리하면은 같은 탤런트라고 하게 되면은 좀 볼드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창업해라 뭐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퇴사하고 더 밝아진 것 같은데 저는 덜 힘든 것 같고. 그 회사들도 최근에 이 AI 흐름에 맞게끔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게 단순히 채용뿐만이 아니라 회사들 만나보시면은 뭐 어떤 경우는 뭐 이제 회사의 조직 구조를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고객사들을 많이 만나보시면서 느꼈을 때는 고객사들 특히나 스타트업 씬에서는 회사들이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하고 계시는지. 되게 명확한 변화 중 하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AX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예 사업 모델 자체로. 사업 모델로서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X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티덤님이 하고 계신 정말 AX 컨설팅 정도로만 하는 곳들도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제 AX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뭐 AX 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DT가 있을 거고 그 DT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들에게 완벽하게 맞는 데이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되게 많은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AX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수요가 당연히 많으니까 그 내용들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냥 이거는 뭐 뭣도 모르는 그 제 입장에서는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전에도 그 SI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던 시절, DT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던 시절,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시즈널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요 AX라고 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훨씬 더 저보다 높은 의도를 가지고서 그 내용들을 전개를 해나가시겠지만 AX 키워드만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다가는 분명히 이제 그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당연히 드리고 물론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뭐 그게 좀 이제 가장 큰 변화 중 한 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안 뽑고서 회사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지금 그냥 여쭤보거든요. 왜 그거를 지향을 하시느냐. 당연하게도 뭐 큰 목적으로는 아마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게 왜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쭤보는데 거기서 약간 좀 이제 주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거는 제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적은 인원으로서 예를 들어 이제 막 다 1인 유니콘 기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명 정도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제품 수도 막 수십 개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고 한 제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좀 이제 너무 건너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 방정식이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내용들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표로서 지향이 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이미 투자 금액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성공 방정식으로 사람을 뽑는다를 아예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는 곳들도 있어서 그거는 좀 걱정이 되긴 한다. 이제 순차적으로 좀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해도 괜찮은데 그냥 사람을 적은 조직 자체가 수단 목표가 돼버리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왜 그러실까? 뭐 물론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워낙 크고 또 그게 이제 적은 조직이면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맞겠지만. 결국 그것도 근데 성공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그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아예 버려버리는 거는 조금 안타깝긴 하다. 네, 근데 이것도 지극히 좀 채용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어떤 글로벌 AI 붐 이후로 글로벌 트렌드가 기업의 성장이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명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 우리의 어떤 산업화 시기에는 기업의 성장이 고용을 당연히 창출했었고 네. 그게 결국 경제 발전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고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가 기업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케이스는 진짜 그 인당 기업 가치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약간 그게 목표가 되어 있는. 그렇죠. 그리고 몇 번 창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좀 더 팬시하게 내가 창업을 하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꽂혀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아서 뭐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창업의 전문가이기 그쵸. 때문에 잘 풀어나가실 수 있겠지만 네. 첫 창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정말 성공이 목표가 되어야지 적은 조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효율 이전에 뭐라도 성공해야 한다라는 네. 생각이고 정답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일 텐데. 맞아요. AIPO, FD 많이 뽑고 있는데 네. 약간 희망편, 절망편 둘 다 혹시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사실 제가 이제 그 내부의 완전 생생한 현장들을 보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추세이고 그것들을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려고 하게 되면 아마 한 5, 6개월 정도는 더 뒤가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그 포인트에 쉽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AIP 그 FD 포지션이 그럼 발생하게 되는 배경 자체는 사실 먼저 뽑은 다음에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FD는 말 그대로 그 forward deployed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먼저 발생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 FD 포지셔닝 직접 메인으로 진행하는 업무들도 사실 거의 이제 뭐 AX나 뭐 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말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던가 그렇죠. SI 회사 내에서 직접 가가지고 현장 파견해가지고 업무하는 과정이다 보니 다만 그 내용들 조금 더 컨설테이티브하게 업무하는 과정들이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내용을 듣게 되면 사실 SI랑 뭐가 다르지? 그렇죠. SIPM이랑 뭐가 다르지? 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FD 포지션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 나 한번 거기 꼭 해보고 싶은데? 있어빌리티. 근데 이게 진짜 팔런티어 효과가 그렇구나. 정말 대단하다. 다르고 다른 거죠. 네. 그러네. 근데 물론 그 아마 다른 건 있을 겁니다. 지금 태연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AX를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것, 한 꼭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맥락들을 이해해서 거기에 실제 작동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전략적인 사고,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시는 개발자일 수도 있고, 뭐 PO일 수도 출신일 수도 있겠지만 다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되게 이제 매력적인 부분 직무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FTE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제로 의미 있게 존재한다. 왜냐?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 직접 가야 되는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무너지거나 하는 과정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I PO는 뭐냐? 사실 그냥 PO 앞에다가 AI를 붙인 이거는 이거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뭐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AI PO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 초기 단계 회사입니다. 모든 업무들 다 해야 되겠죠. AI PO와 그냥 PO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른가?
사실 같습니다. 네, 예. 맞아요. 왜냐면 PO들도 본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내용들을 직접 이제 바이브 코딩까지 해서 구현을 해가지고 이거 의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일반 PO들도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타이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회사가 진짜 AI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강조하는가 뭐 이런 흐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한다고 하게 되면은 AX가 끝나게 되면은 뭐가 남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해시드 대표님 말하는 거는 뭐 의도만 남을 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흐름 중 하나가 그들의 생각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님들이 그들의 능력과는 별개로 예를 들어 AI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그냥 자동화시켜서 에이전트로서만 기능을 할 거야라고 보는지 AI가 진짜로 다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분절된 과정들을 5단계로 진행하는 게 최선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그런 것도 아닐걸. 그냥 입력, 결과물 이게 끝일걸. 뭐 이렇게 사고를 하는지를 믿는지.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반복 시행을 할 거잖아. 더 좋은 무언가가 나올 수 있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의지의 차이지 않을까? 네, 저도 진짜 동감하는 게 이 내러티브가 엄청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네오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호 같은 AI로 제가 발라드 만들 수도 있고 네오님도 발라드 만들 수도 있고 주아님도 만들 수 있는데 성시경이 발라드를 만든다는 다른 다른 완벽하게 다른 맥락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발라드를 몇십 년간 해왔고 정말 발라드라는 거에 진심이고 그게 팔리는 세상 아닐까? 약간 그 의도, 약간 네. 이런 것들이 좀 팔리는 세상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채용 시장에서 주니어는 뭘 해야 하나요? 이거 저는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니어는 뭘 해야 되면요. 시니어가 빨리 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슬프다 이거. 너무 슬프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AI를 지금 쓰고 있는 형태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제 되게 쉽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죠.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인풋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주는 프롬프트가 뭐 너무 헤비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맥락들을 적당히 이제 알고 있으면서 이 내용들이 바로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고 네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건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본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고가 필요할 것이고 그 본질에 대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 회사의 본질일 텐데 그 회사의 본질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비즈니스, 도메인, 버티컬에 대한 이해도일 텐데 그게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가지고 캐치업할 수 있는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걸 요청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보다 그러니까 그 클로드보다 내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야 너 이거는 적당하게 괜찮은데 너 이거는 별로야 95점 너 특히나 이 포인트 내에서는 잘못된 게 이거니까 요 내용들은 수정을 해 다만 다른 것들은 괜찮아 건드리지 마 요런 지시사항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력이 예를 들어 클로드보다 낮다라고 하게 되면은 와 좋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합격 이거 정말 좋아요 뭐 요 과정일 테니 그럼 주니어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뭐 화이팅 하십시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걸까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생산성을 낸다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력들을 빠르게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암울하지만 좀 뭐 암울하네요. 예. 저도 이제 주변에 PO나 PM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조언을 구할 때 뭘 먼저 배워야 되냐 약간 하는데 저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약간 시니어가 되시는 게 숲을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숲을 보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10년이라는 약간 시간을 이렇게 굴르면서 막 배웠던 건데 그거 하루 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제안 드리는 거는 네. 사고 실험을 많이 해라.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핫 트렌딩이 뭐야? 라고 하면은 저건 왜 잘 됐지? 저거는 뭐 때문에 잘 됐을까? 저것이 잘 되었던 이유의 본질은 뭐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잘 됐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해보고 네. 기록을 해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 저도 사고 실험 되게 많이 해보면 의외로 되게
몇 가지 안 되는 사람의 욕망 같은 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관점인데 저도 주니어 분들이 취업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되게 암울한 상황은 맞는 것 같고 또 방금 티덤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긴 하지만 되게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KBS가 한창 잘 나가고 개그 콘서트가 거의 전 국민을 어떤 일요일 마침표가 되었었던 시절에 지금의 쇼박스나 이런 데 나가는 개그맨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갔지만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마 저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나에겐 아무런 인지도가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코너로 내몰려서 터진 것들이 요즘에 어떤 쇼드라마 컨텐츠들이라던가 쇼박스 뭐 다른 그런 컨텐츠 스케치 코미디 채널들 이런 게 잘 되고 요즘 막 메타 코미디 잘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사실은 그 주니어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그 기존 로직에서 내가 어떤 쌓은 게 없다고 막 내가 안 될 거야 보다 오히려 새로운 판으로 접어드는 게 그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 그들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밈이 터지고 어떤 트렌드가 하는지 훨씬 더 잘 알고 그리고 AI 훨씬 더 꼰대들보다 잘 쓰고 그리고 제로투원으로 어떻게 뭘 만드는지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잘 알고 하니까 쇼박스가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이 오르지 못하는 경지에 전 지금 이제 이미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터진다고만 했을 때는 기회가 더 많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뭔가 내가 이 동아줄을 잡아야 돼라고 하는 관점보다도 또 새로운 판을 보는 것도 누군가의 주니어 중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진지하게 창업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지하게? 완전 동의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이제 가끔씩 그 학회에서 이제 연락 와가지고 그 이야기 좀 혹시 해주실 수 없어요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창업 학회예요. 그 대학생분들 아니면 이제 졸업 대상자분들인데 창업 학회니까 당연하게도 그 일에 하는 질문이 여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없어요. 아 그래요? 창업 학회인데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한 예를 들어서 한 50명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5분 정도 손을 드세요. 와. 그러면은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와 계십니까? 진짜로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거기서 약간 현타가 왔거든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창업을 하는 게 자체가 그 이력서에서 의미가 있으려고 하게 되면은 랜딩 페이지를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내가 그 의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숫자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완전 동의가 되면서 근데 진짜 그 의도가 진짜여야 한다. 근데 취업을 위해서 내가 스태핑 스톤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고 진짜 네온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이 어쩌면 나한테도 진짜 오히려 내가 어쩌면 AI 네이티브일지도 그들은 항상 분절된 사고만 가지고 있는데 난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요거 시장해가지고 그냥 결과만 보는 사고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도 하면서 창업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주니어 분들이 모두가 자기를 힘순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말이다. 뭔가 나 오히려 이 꼰대들보다 더 잘할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사실 최근에 이제 대학 입시 같은 거 보면은 의대 코스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 교육열이 치열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냐면 이제 프리딕터블한 미래는 의사라는 테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예상이 안 가죠. 이제 변호사도 이제 흔들리는 것 같고 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어차피 미래를 모르는 거고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성공 방식이라는 것은 점점 더 동작하지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나만의 길을 걸어보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면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조언이 오면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이게 너무 이제 하여튼 그럼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좋아하는 걸 하라고. 그게 가장 내가 나의 프리딕터블한 미래를 만드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이번에 인재전쟁에서 아, 네. KBS 인재전쟁에서 네. 최태원 선생님 나와가지고 그 의사들도 앞으로는 투잡, 쓰리잡 해야 된다. 의사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잡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었고 저도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말씀하신 거에 완전 동의하고 그러면 지금 사실 그 이러한 문법 너가 좋아하는 거 해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하는 이 명제는 그 세대를 막론하고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하지만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 결국에는 그러한 내가 되게 여러 가지를 내가 의도했던 대로 시도해보고 부딪혀서 실패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이 사회라고 하는 갑작스럽게 낭떠러지가 만들어져가지고 가장 예측 가능한 길을 안 걸으면 나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이 위험들을 맞닥뜨리기 전에 그 사회가 만들었던 안전망 그러니까 미성년이었을 때 집에서 공교육 환경에서 여러 가지 해보고 근데 지금 사실 그 문법이 모두 다 공부였다 보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판을 완전 좀 뒤집어 놓는 물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판을 뒤집어 놓는 무언가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 최대한 빠르게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그런 사고들을 가지는 것 이제 그 외적으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내용들을 인지를 해서 최대한 내 자식들한테 그런 사고들 할 수 있게 많이 해봐 실패해봐도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길들을 찾아 그러니까 진짜로 너가 어쩌면 우리는 일을 안 하는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기본소득이 너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간에서 그 인간이 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떤 걸로 존재하는데 라고 하는 거는 진짜 본인 스스로 철학적인 고민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야만 할 것일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더 앞단에서 그냥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아서 그런 생각들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20일입니다. 와. 근데 진짜 주한님의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정말 그러니까요.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1번 공부는 절대 안 시킨다. 예술을 시키고 싶다. 오. 예체능. 네. 본인 스스로 항상 이제 몸으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서 나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주고 맞아요. 싶다.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해야겠죠. 오늘은 그 캔디드 대표님이신 주한님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소감 한 말씀 네. 어떠셨나요? 네 여기 스튜디오가 너무 좋고요. 네. 오랜만에 티덤님 만나서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좋- 네오님이 들려주시는 그 인사이트도 너무 의미 있어서 네. 또 돌아가면서 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팟캐스트 다른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